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의 권명순입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실제 대면으로 제 연구한 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발표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한 3년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 작년이 아닌 재작년에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 실험 연구를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대학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중재 개입의 효과. 그래서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실제 결과가 어떤지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고요.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백그라운드하고 목적을 보시면요. 일단 최근 5년 사이에 전 세계의 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40% 이상으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마 작년을 또 조사해서 또 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하면 더 급격하게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조사했을 때, 그 통계 기간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이 스태티스타라는 곳에서는 2020년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93.6%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거의 99.8%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대학생 중에서도 거의 25%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사용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사용자에 대한 평가 지표는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곳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거기서 제시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조사했을 때 거의 대학생의 4분의 1이 과의존 위험 사용자로 나타났고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다른 외국 일본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한국의 경우도 굉장히 이 대학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다 겪어오셨겠지만 그 대학 입시 위주의 학업에만 얽매이다가 이 대학생이 됨과 동시에 굉장히 어른들의 규제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그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다 또 걷고 그다음 다시 돌려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거의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좀 관리가 됐었는데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자유롭게 본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대학생은 이 대학 시기가 끝나면 바로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그 대학생 때 특히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그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학업 성적 성취 저하도는 물론이고 그 친구들하고의 그 원활한 관계 맺음, 그다음 또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어떤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더 이중적으로 더 올 수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신입생, 특히 대학 들어와서의 신입생은 대학 생활을 원활하게 해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학업에도 충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 다음인 중요한 시기인 이 진로와 연결이 되게끔 하는 기초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만의 사회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시기인데 그때 자기 조절, 그러니까 특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는 걸 봤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조절 능력을 요 시기에 향상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틀, 뭐 이론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거의 이제 선행 연구에서 보면 스마트폰 과의조는 어떤 중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인터넷 중독과 거의 유사한 그 심리적인 상태거든요. 아니면은 뭐 또 과한 어떤 약물 중독이라던가, 그러니까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들을 봤을 때 어떻게 거의 그 연구들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과의존도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거는 자기 결정성 이론,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과의존이나 중독에 빠졌을 때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내적 동기를 좀 높여줌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중재법을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 결정성 이론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거는 그 성장을 지향하는 인간관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심리 욕구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만족과 동기의 내면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되면서 스스로가 결정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선택했는데 이 이론에서는 특히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촉진시키는 어떤 영역으로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 관계성, 요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인 동기가 증가가 되면서 어떤 자기 컨트롤하는 능력도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 중재의 이 기본 심리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중재가 개입이 된다면 이 대학생들 과의존에 노출된 대학생들의 내재적인 동기 강화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제가 활용하고자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학생들, 특히 신입생,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과의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어떻게 좀 조절이 됐는지 정도를 좀 파악하고 그다음 제가 이론으로 선택한 자기 결정성 이론 중에서 기본 심리 욕구, 자율성이라던가 유능성, 관계성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다음 또 기본 심리 욕구하고 약간 중복은 되긴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조절이 됐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 또 스마트폰 과의존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스트레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중재를 적용했을 때 스트레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파악하고자 유사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방법은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 이건 이제 양적 연구고 그러니까 유사 실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보니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같이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을 활용했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이 제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 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저희 그 H대학교에 신입생을 임의 표출했습니다. 임의 표출해서 총 7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실험군을 두 군으로 나눴습니다. 실험군 1, 실험군 2, 그다음 대조군. 그래서 실험군 1은 교내에서 실시하는 8회차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고요. 적용하고 실험 2인 경우에는 그 8회차 프로그램 플러스 2박 3일간의 캠프 프로그램을 참여시켰습니다. 참여하였고 또 마지막에 대조군은 뭐 아무것도 참여 안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적 연구인 경우에는 실험군 1하고 2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실험군 1에서 7명, 실험군 2에서 7명을 선발해서 총 14명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거는 뭐 본인들이 선택해서 내가 실험군 1으로 하겠다, 2로 하겠다, 아니면 대조군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블라인드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다 알고 나는 이 한 학기 동안에 그러니까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내 스케줄에 맞는 거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 방법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 실험 연구로서는 물론 이제 유사 실험이긴 하지만 블라인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실험군 2에 지원한 학생들은 나는 실험군 2에 지원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느끼기에 나는 스마트폰에 너무 노출이 심하다 하는 친구들은 실험군 2를 선택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실험군 1 같은 경우에도 나도 스마트폰을 너무 이제 좀 가까이 한다,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도 실험군 1을 주로 많이 선택을 했는데 1, 2의 차이는 이 스케줄, 내가 2박 3일 캠프 프로그램이 거의 그 기말고사 그 기간이랑 약간 좀 근접했어요. 근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기말고사 가 굉장히 많이 좌우를 했죠. 학생들이 뭐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에는 좀 많이 기간도 많이 좌우가 됐고, 학기말고사도 많이 좌우됐고, 그다음 특히 스마트폰에 너무 본인 스스로가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나는 좀 더 인텐시브하게 좀 관리를 받아야겠다 해서 실험군 2를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 초기 단계 실험 전에 테스트 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실험군 2가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이 모든 테스트가 거의 유사해야 되는데, 결과 변수들이 유사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좀 군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실험 설계한 거를 그림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룹은 3그룹이고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인원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 프리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 개입 1은 물론 이제 대조군은 개입을 하나도 안 했고요. 개입 1은 실험군 1, 2에 다 개입 1을 썼고요. 그다음 포스트 테스트 하고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간 점검 한 후에 한 달 후 또 이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개입 2를 적용한 게 그룹 2에는 개입 2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 실험군 1하고 대조군에는 적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결과 변수들을 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1은 저희가 프로그램 명칭을 SOPP로 약자로 해서요. 스마트폰 오버 디펜던스 프리벤션 프로그램 Based on Self Determination Theory 해서 SOPP로 좀 약자로 줄였고요. 그다음 트리트먼트 2는 저희가 캠프 프로그램 한 거를 약자로 해서 SOPCP로 각주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조그맣게 얇은 좀 뭐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오버 디펜던스
프리벤션 프로그램 해서 간으로 파일럿 테스트 한 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책으로 좀 발간을 했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재, 실제 중재는 어떻게 했는지. 중재는 교내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다음에 캠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교내 프로그램은 주당 2회. 그다음 한 번 실시할 때 90분간 실시를 했고요. 총 4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 다른 중재 2 트리트먼트 2, 개입 2 같은 경우는 캠프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캠프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가 아니라 외부, 특히 우리 국내에서 그 스마트폰 와이파이가 아예 그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박 3일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재 프로그램은 제가 아까 그 책자로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8주 프로그램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캠프 프로그램은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이기 때문에 하루는 첫날은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해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도구는 스마트폰 과외전 척도 정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처음에는 한 15문항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짧게 줄여가지고 거의 10문항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0문항으로 나온 2016년도에 나온 10문항짜리를 활용했고요. 일단 기본 심리욕구 척도도 한 18문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자율성, 관계성, 또 유능성 에 대해서 이게 하부 영역으로 나눠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기 조절 능력은 21문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 스트레스는 저희가 그 실제 기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그 밸런스를 통해서 스트레스 점수가 나오게끔 하는 기계를 활용했고요. 그다음 통계 분석 방법은 뭐 기술 통계하고 동질성 검증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을 활용했고 효과 검증은 저희가 믹스트 앙코바를 활용했고요. 그다음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를 활용해서 내용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 결과 변수들이 나와 있고요. 효과가 있었던 거는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제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3년, 2년 전에는 중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보화진흥원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한 2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말을. 중독이란 말을 아예 없애고 오버 디펜던시, 과의존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룹 1, 2, 그다음 대조군하고 굉장히 효과가 큰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유의 수준은 0.001로 나왔고 교호작용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효과 크기도 0.11로 굉장히 큰 효과 크기. 그러니까 거의 효과 크기가 0.06 이상이면 효과 크기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0.11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 크기가 큰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 기본 욕구에서는 기본 욕구는 그 하부 영역인 자율성, 그다음 유능감, 관계성에서 보시면 자율성에서는 그룹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고 또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거는 관계성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은 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나 0.10 이것도 좀 크게 나왔죠. 0.10이니까 0.06 이상이면 뭐 보통 이상이고 좀 큰 0.10이기 때문에 효과 크기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효과 있는 건 여기 지금 스트레스가 효과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반대로 효과가 있었어요. 반대로 효과 있었다라는 건 대조군이 더 효과 있는 걸로 나온 거죠. 이거는 제가
연구 기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학기 초에 시작을 해서 이게 좀 한 3개월, 3,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기 말고사하고 이게 시험 기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는 이 기계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시험 기간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상관성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중재 시기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그룹에서는 실험군보다 대조군이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걸 물론 이제 처음보다는 다 높게 나왔죠. 뭐 실험군이건 대저군이건 다 높게 나왔는데 높게 나온 이유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다 높게 나왔고요. 학기 말 시험 기간. 였기 때문에 높게 나왔고, 그 중에서 뭐 대조군이 좀 덜 높았던 거는, 뭐 시험 기간하고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조군이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이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왜 질적 연구를 또 실시하게 됐냐면요.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점수를 측정하는데 제가 이제 블라인드로 안 했다 그랬잖아요. 군을 설정할 때, 군 배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나는 과의존 위험도가 높다 하는 친구들은 거의 그 실험군 2에 나는 관리를 좀 많이 받아야 된다 해서 실험군 2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나는 별 상관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대조군에 했기 때문에 아예 그 처음 시작 단계, 그러니까 중재하기 전 단계에서 그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점수 차이가 조금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커버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질적 연구를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프로그램 참여 후에 변화된 점이 어떤 게 변화됐냐 하고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그걸 이제 다 내용을 분석했더니 자율성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시 안 했지만 제가 캠프 프로그램만 이렇게 분석했을 때 자율성에서 내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한 얘기한 빈도수, 자율성과 관련된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한 거는 자신감, 주체성, 의지력, 자기 통제력, 핵심 주제,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 내 자율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 유능감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자각하고 자존감도 많이 향상됐다라는 거에서 유능감 과 연관돼서 많이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 관계성은 새로운 교우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하는 관계성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나왔고요. 그다음 또 기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내가 기존에는 잠도 못 자고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굉장히 피곤했다. 뭐 두통도 너무 심했다. 뭐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을 많이 호소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됐다.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기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스마트폰 과의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예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활용한 원칙은 대치, 격리, 환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과의존 자체는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라고 저는 봤어요. 유해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유해한 환경을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탈피하려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가라는 점에 초점을 뒀죠.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유해 환경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대처하는 방법들이 어떤 학자는 대치, 격리, 환기 이 세 가지로 분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보건에서 많이 쓰는데요. 산업장 근로자 건강관리할 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을 피하기 위해서 대치를 사용하는 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대안활동을 한다던가, 그래서 뭐 대안활동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친구와 대학을
공부하기, 그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그 영화를 관람한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다른 기타 취미 생활을 참여한다던가 그런 대안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대안 활동을 하는 것은 대치와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대치라는 그 용어를 원칙을 사용했고요. 그다음 격리라는 원칙은 학생들이 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스마트폰하고 본인하고를 분리하기 위해서 파우치나 가방에 넣어서 아예 보이지 않게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게 세퍼레이트 시켜버리는 그다음에 화면을 뒤집어 놓아서 아예 스크린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유해한 환경과 격리시켜버리는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방법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환기인데요. 이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하는 앱을 깔거나 아니면 방해 금지 모드라는 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거나 아니면 스크린 타임 그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프로그램 뭐 수료 및 상장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자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뭐 이제 뭔가 돌파 다시 상기시킨다던가 아니면 뭔가 리마인드 시킨다거나 그런 걸로 환기시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 할 때 캠프 할 때 편지 쓰기를 했었습니다. 캠프뿐만이 아니라 교내 프로그램 할 때도 편지 쓰기를 했는데요. 그 편지를 3개월 후에 본인이 이제 보는 거예요. 받아보는 거. 나에게 쓴 편지를 내가 다시 받아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환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잊었다가 다시 대상기시키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딱 그 뭐라 이렇게 환기라는 거는 이거를 쭉 건드리면 뭔가 확 그 다시 되새기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기도 작업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 아예 그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요 학생들이 하는 그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요 대치의 원리, 격리의 원리, 환기의 원리로 이렇게 좀 전환해서 유사한 용어로 좀 사용해봤고요. 그다음 캠프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뭐 교내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학생들이. 그다음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인 반면 캠프는 실전이었죠. 아예 스마트폰 없이 2박 3일을 본인들이 생활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에 한 거는 정말 실전이었고 그다음 본인들이 실제로 대안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캠프 프로그램의 장점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다음 스마트폰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내가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네, 지낼 수 있네 그런 자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 그다음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자기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그다음 캠프를 통해서 내가 대안 활동을 막 찾다 보니까 새로운 나의 취미를 발견하는 그런 경험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도 단점이 많죠. 그럼 향후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프로그램이 뭐 3,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장기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정도는 그래도 본인들이 계속 진행은 안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회적 지지그룹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관계성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아니면 뭐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저희 이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운영자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또 지지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그룹을 형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이게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해서 좀 심화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요구한 거는 본인들이 건강상에 또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건강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 최신 경향을 반영한 대학생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신입생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개발이 거의 없죠. 전무한 상태죠. 거의 이제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었고, 그다음 정보화진흥원에서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 이 대학생한테 적용하기에는 조금 걸맞지 않은, 그러니까 대학생이 완전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중고등학생 청소년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생에 맞는 정말 대학생 맞춤형의 어떤 그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성인이면서 좀 최신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결과는요. 결론에서 나온 걸 이제 디스커션 하자면 일단 결론은 이 과이전 수준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심리 욕구 중에서도 특히 그 양적 연구에서는 관계성이 향상이 됐고 질적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굉장히 향상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마트폰 과의존 프로그램이 교내에서 실시한 것보다는 캠프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캠프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 실전으로서 본인들이 스마트폰이 없이 생활해 보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유익한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 심리 욕구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율성하고 관계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게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물론 양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자율성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았지만 질적 연구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교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게 이미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블라인드를 안 했어요. 그냥 이미지 표출을 했고 본인들이 이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대학 그 학기 중에 실시한 거기 때문에 내 스케줄하고 맞아야지 그 프로그램을 참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블라인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브라인드도 하고 무작위 편집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좀 제한점이 있고요. 그다음 스트레스는 이 어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은 특히 이런 시험 기간 아니면 학교 축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성 있는 이 학사 일정 그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3, 4개월까지밖에 제가 연구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어떤 행위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중재 개입이나 평가가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가 끝나더라도, 학생들한테 어떤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또 장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어떤 교과과정으로 좀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결론이 났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연구는 파일럿 테스트한 거는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는 그냥 교내 8주 프로그램, 4주 8회 프로그램하고 그냥 대조군하고 파일럿 테스트한 거는 게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그룹
실험군을 둘로 나누고 그다음 대조군 있고 이렇게 장기적인 효과를 보는 거는 아직 저희가 그 개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렇게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 연구를 소개하게 됐는데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